전라남도 순천 조계산 천년고찰 송광사가 있습니다. 산내 암자인 불이람으로 가는 길.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즐겨 걸으시던 길을 덕조 스님이 따릅니다. 이 길은 송광사에서 불이람까지 가는 길인데 이 무소유길이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무소유길은 법정 스님, 저희 은사 스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 이 길을 가면서 그야말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라는 그런 의미의 길이에요. 그 길 끝엔 덕조 스님의 거처이자 법정 스님이 17년간 수행하셨던 불이람이 있습니다. 암자 곳곳에는 법정 스님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후방나무는 은사 스님이신 법정 스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유고를 여기 모셨어요. 스님의 영혼이 계신 후방나무입니다. 법정 스님을 품고 있는 후방나무. 세월이 흘러도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이 폭염에 비가 참 반갑네요. 그리고 지금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촉촉하게 들어내리면서 고요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풀을 해가지고 이렇게 뻣뻣해요. 이것을 밟아야 돼요. 옷에서 수행자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덕조 스님. 몇 년 입으신지도 모른다는 승복을 손볼 참이랍니다. 입을 수 있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는데요. 이 승복의 수명은 없답니다. 이렇게 꽃매에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이렇게 꽃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떨어지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이어가고 계신 거겠지요. 우리 원사 스님께서 다 쓰시던 물건들이에요, 이게. 요즘 이런 칼을 없죠. 이런 스님의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고 사용하셨던. 근데 스님께서는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꼭 필요한 물건만 다 있거든요. 삶의 실천, 말씀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오롯하게 하셨구나. 13년 동안 홀로 이곳에 살림을 꾸려오신 덕조 스님.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왜 불을 때냐면은 이게 옛날 집이라서
불을 안 넣으면 이게 습기가 굉장히 올라와요, 방에. 손수하셔야 마음 놓인답니다. 공양 준비하시려나요? 채마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스님은 누구실까요? 메시봉 상자 해담 스님 나랑 같이 지내느라고 애쓰고 있어요. 법정 스님의 맞상좌였던 덕조 스님. 이제 그 곁을 회담 스님이 함께 하시네요. 불이람 대나무 밭에서 제가 채취한 겁니다. 두부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님도 처음 해보는 음식이라는데요. 두부면입니다. 스스로를 불이람 요리사라 하시는 덕조 스님. 그 별명 괜히 붙이신 게 아니네요. 먹어봐. 맛있으면 모르겠다. 스님 맛이 어떤지요? 그래도 이거 맛만 평준화 시켜놓고서 하면 그 특허 하나 내셔도 되겠는데요. 그냥 해본 건지 뭐. 비수를. 아, 좋네. 비 오는 날 파스타 먹기는 또 처음입니다. 함께 식사를 맞춰가는 것도 어쩌면 스님에게는 수행의 과정 아닐는지요. 덕조 스님은 다시 대나무 밭에 오셨습니다. 별로 지저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쓸고 또 쓰는 이유는 뭔가요, 스님? 썰었는데 다 썰은 것 같은데 또 남아 있잖아. 이게 이 번뇌라니까요. 썰고 썰어도 돌았으면은 또 떨어지잖아. 그냥 거덕거덕 수행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반복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불이람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스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부부라는데요.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좀 저와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름 절제된 자유를 한번 느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좀 들어왔습니다, 스님. 부부는 1박 2일 동안 스님의 일상을 함께 한답니다. 울력거리 뭐냐면 스님의 일상을 함께하며 마음 또한 따르려는 건데요. 속수만 빼놓고 다 뽑으면 돼. 부부가 온다기에 불어 밭을 손보지 않으셨다네요. 스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잡초라는 것이 뭐가 잡초예요? 필요 없는 거. 자기 자리 아니면 다 잡초거든. 우리 번뇌도 마찬가지잖아. 번뇌가 다 필요 없는 것이 번뇌고 우리가 말하면 지혜 네.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매일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보이면 이렇게 청청하게 하는데 안 보이니까 네, 정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노동이 아닌 마음을 맑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 매 순간을 수행하듯 살아가란 뜻이겠죠.
저녁 공양입니다. 자, 감자. 저녁을 드시지 않는 덕조스님. 제가 제자들 불편해할까 싶어 동석하셨답니다. 맛있습니다. 괜찮지? 네. 그리고 저녁을 이제 수인자들은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그러지. 먹으려면은 칠할. 저희들 기준은 저녁을- 배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공복구심. 배가 고파야 도닦을 마음을 낸다 그러거든. 수십여 년 이렇게 담금질 하셨겠지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소리에 기대라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도시에서는 뭐 들을 수가 네, 없거든요. 이 자연의 소리가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 평소에 소리들이- 우리가 놓치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또 느꼈습니다. 선생님. 불이람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불 마치고 뒤뜰로 나오신 스님. 뭐가 그리 분주하신가요? 새 식사. 아침에 조금 있으면 아마 새들이 금방 올 거야 아마. 새들이 와서 밥과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목을 축이라고 물을 받아놨어요. 한 번 만난 인연으로, 두 번 대화한 인연으로, 세 번 인사한 인연으로 깊어진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바란다는 덕조 스님. 제가 제자들에게도 이 자연과의 인연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이 주화모 다 보여요. 아, 그래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자, 왔어요. 마음까지 절로 비우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이렇게 등산하는 묘미는 땀 흘린 이후에 바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바람이 스쳐가잖아요. 그러면서 시원한 걸 느끼고 싶잖아요. 행복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스님의 뜻이겠지요.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불이람에 있었던 이 시간들을 집에 와서라도 조금 더 연장하고 지냈어요. 어쩐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잘 가세요. 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추억 가서 많이. 푹 쉬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스님. 스님 가겠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암자에서 하룻밤 어떻게 보내셨나요? 행복합니다. 번뇌 그걸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걸음걸음 편안해 보이십니다. 다시 여름비가 내립니다. 꾹꾹 눌러놓았던 마음을 풀어내시는데요. 저희 원사 스님께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글을 쓰지 않으셨는가 하는 상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린 날 스님의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스승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덕조 스님. 내일도 이 자리에서 비우며 살아가실 테지요.
수풀만 무성했던 허름한 암자가 딱 6개월 만에 말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누구 손끝이 이리도 곱나 싶었는데 꽃이 이게 제가 이번에 심었어요. 근데 금방 자라가지고 너무 많이 이게 공양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궁이 있어요. 네. 아궁에다가 밥만 큰 거 뭐라고 했어요? 밥쑥. 밥솥? 네, 그게 큰 거 3개 있어요. 오만해요. 이게 공사 중이라서 가마솥이 아직은 생소하다는 인도 출신의 도엄 스님. 이게 제일 귀여워요. 작은 거. 근데 밥을 해주고 싶은데 네. 밥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밥은 아마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봄 이 암자에 부임하면서 도엄 스님은 조계종 공찰 최초의 외국인 주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법당이에요. 네, 법당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보니까 이 건물이 70이 넘었거든. 여기 보니까 그 전부터는 이게 절이 쓰는 거예요. 절. 그래도 생각보다 예뻐졌어요. 여기 문도 잘 만들기 때문에 안에는 사실이고요. 이 밖에는 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완전히 예쁘죠. 네. 옛날 그거 보면 생각도 못했던 거를 이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또 살려주니까. 법당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1톤 트럭 5대 분량의 쓰레기를 걷어내고 무려 반년 동안이나 손수 고쳤답니다. 얼정사에 있다가 여기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울장사 큰 절이라 편하시잖아요, 생활하시기에는. 훨씬 편안한지. 근데 왜 일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도 편안해요. 그래요? 네. 큰 절대로 편안하고 여기 100원은 대로 편안하고. 근데 저는 걱정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근데 해보니까 완전히 예뻐졌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하나 스님에겐 고행길이 꽃길. 산밭 가꾸는 재미도 쏠쏠하다죠. 이게 옥수수는 지난번에 다 탔어요. 이게 모는 있는데 모는 한번 잘라가지고 말라야 되는데 이거네. 어이구 2개. 오이 잘 익었어. 이거 썩었어. 선생님, 여기 풀밭 아니에요, 풀밭? 이게 풀밭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밭 관리를 안 하셨어요? 아니 이게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 와서 이게 해봤잖아요. 이거 원래 비닐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풀을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수박도 여기 여기네. 아, 진짜 귀엽다. 예. 이만큼 연근 것도 기특할 뿐 딱히 욕심도 없습니다. 수박이 이런 게 수박이 보기 힘들지. 큰 건 안 보이지만 아르나찰 프라데스 그게 동북부죠. 인도 동북부 정글. 정글이었어요? 네. 정글이 살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좋지요. 자연에다가. 스님에겐 이곳이 웃음이 피어나는 꽃자리. 어디 가세요? 지금 도반 스님들이 왔는데 한번 그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둘 다 주세요. 둘 다 어떻게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기대고 있습니다. 낯설다. 농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지? 우리
동국대학교 다닐 때 도반님들이요. 복기 스님하고 성나 스님이요. 복기 스님 잘생겼죠? 네. 모자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성나 스님도 잘생겼어요. 나이도 출가 시기도 엇비슷하다는 새 스님. 이게 다 제가 혼자 나르는 거예요. 이거? 네. 대단하죠? 아직은 수행이 부족하다며 겸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지 도반의 손끝에서 180도 변신한 암자가 그저 신기할 따름. 이게 되게 불사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제 도반이 이런 불사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고 존경스럽네요. 아니 원래 이런 스님이 아니었는데 아,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네, 분이 있었어요? 항상 그냥 즐겁고 그냥 내일은 없다. 자유로운 오늘만 산다. 그랬었는데 오 열심히 다시 오길. 지금도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되는 거 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게 되는 거지. 열심히 하셔요. 네, 열심히 해야 돼. 아, 여기 좋네. 시원하네. 염소 뿔도 녹는다는 한여름에 뜬금없이 등산이라니요. 올라보니까 생각보다 좋죠? 생각보다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여기 왜 데리고 오셨어요, 스님? 운동 시키라고 몸 운동. 이제 마음 운동을 시켜야지. 네, 둘이 어차피 행복하니까 또 행복하라고 막. 난 마음만 행복하려고. 마음만 행복하고 싶어. 비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이제 밑으로. 새 스님은 20살 언저리 꽃다운 나이에 출가해 수행의 뜻을 세웠습니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구도자의 삶. 서로를 응원하는 도반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다죠. 오케이 여기 이 줄 맞춰야 돼. 그리고 이게 조금 뒤에 이제 여기서 쭉 하면서 쭉 밀면 돼요. 일단 먼저 시작하고. 근데 눈 감아야 돼요? 아니. 눈 감아. 거기 잡고. 일손 보태러 왔다가 되려 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기만 한데 얘 조금 부족하는데 아까 거를 맞추면 되니까. 잘 맞네. 완벽한데. 아 이쪽이 너무 지금 나와서 그래. 아니 이게 수행만큼이나 어려운 게 있다는 걸 또 하나 배웁니다. 이제 제가 데리러 가야지. 이거 법당이잖아요. 법당은 일하니까 와서 조금이라도 북을 지고 가라 말이죠. 도움스님이 혼자 지면 안 되잖아요. 땀 깨나 쏟았겠다. 든든히 점심 공양을 하자며 밭으로 나왔습니다. 하나 어디 그냥 밭이던가요. 이게 파스인데 풀파스예요. 이게 호박잎이에요. 호박잎. 보이는데? 무도 있고. 이런 거는 잘 알아야 돼. 잡초만 우거진 정글 밭에서 양배추 하나 들고 급히 하산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했는지 도반 스님들이 미리 장을 봐왔다네요. 감자가 꽃밭에 없을 줄 알았어. 감자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약간 귤이 고추도 익었잖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해놨어. 그냥 이렇게 틱틱틱. 그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먹으면 되지.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그치. 껍데기 먹어도 돼. 깨끗이 씻었어? 네,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어도 돼. 외딴 암자에서 동분서주하는 도엄 스님을 위해 도반 스님들이 공양을 준비합니다. 밖에였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 스님이라서 친한 것 같아요. 그 뭐 다들 뭐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비빔밥처럼 정말 그 다양한 재료로 하나의 맛을 내잖아요. 제가 도반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짜장. 날씨도 더운데 짜장면 옛날에. 볼멘 소리 하면서도 가지 탕수육까지 곁들입니다. 기숙사 공대 살 때 이거 나올 때가 이제 제일 맛있는 거 나오는 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준비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운 줄 몰랐네. 수행자의 꿈을 품던 그 시절 그때 추억 어린 음식. 서로 다른 도량에서 지내는 터라 셋이 함께 공양하는 건 참 오랜만이랍니다. 밤이 나와. 어때? 맛있어요? 본인이 만들었잖아. 쌀이 아닌 거 있어. 아니, 서리는 걸 좋아해. 풀과 꽃이 조화로운 것처럼 세 스님도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의 숲을 만들어갑니다. 선승들의 지극한 뜻이 깊은 숲을 이루었다는 천년고찰. 도엄 스님이 특별 소임을 맡고 있다는 월정사를 찾았습니다. 월정사인데요. 생태공원 그 소임 보기 때문에 가가지고 알파카들의 똥도 이제 씌워야 되니까 둘 다 이제 놓아줘야지. 저희는 먹이만 주고 먹이만. 도움 스님이 그리고 좀 뒤치다거리 하시고. 배구남 주지로 부임한 후에도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꼬박 생태공원을 찾는답니다. 바로 요 녀석들 때문인데요. 정멸이, 보궁이, 상월이, 만월이 이름도 직접 지어줬죠. 손바닥에 주면 돼요. 손바닥에? 네. 키가 커서. 생태공원을 처음 제안하고 손수 짓기까지 한 건 도엄 스님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동물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힐링될 수 있게 수행에 도움이 되세요? 처음에는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걱정이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 깎은 이는 함부로 마음 내주는 게 아니라던 고승의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떠지니까 시원하니까 노하고. 찜통 더위에 시원한 물가 그리워지는 건 스님들도 매 한 가지. 한번 해봐. 도반들 앞에서는 격식 따위는 내려놓아도 좋을 테죠. 근데 여기 가서 정말 느끼는 게 정말 어디를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모험스럽게, 걷기스럽게 잘 살고 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상태가 그대로 가고. 제갈길 잃지 않고 무던히 흘러가는 한여름의 계곡처럼 세 스님도 머나먼 구도의 길 위에서 푸르게 흘러갈 겁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담양호 너머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산중에 들어섰습니다.
사는 산행복장과는 거리가 있죠. 양경모 신부님인데요. 담양도 생애 처음이라는데 외진 숲속까지 걸음했습니다. 정복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님과의 첫 만남이라 이제 나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금성산성내에 꽃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씩 동자함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데없이 꽃찌개라니요. 그래도 기다리는 이가 있으니 모르는 척할 수 있나요? 무게는 가벼워요. 네. 정말 처음 하는 체험입니다. 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 끝에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사죄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도 그때부터 시작됐죠. 이렇게 평상시에 못 듣는 소리도 듣고 평상시에 못 보던 이런 자연도 보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에 귀 기울이며 30분쯤 산길을 올랐을 때 능선 따라 시원스레 뻗어나가는 산성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도 들려오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이게 반갑습니다. 어떻게 죄송해서? 이거 제가 이거 지고 왔어요. 이거 꽃을 진 남자라고 제가. 힘드시죠? 네. 비타민. 이런 걸 손수 친히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물도.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교구 서울 소속인 양경모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금산산 동자함의 보리스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럼요. 예. 인사에 찾아온 것도 처음이고 스님을 혼자 만나는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스님 신부를 뵈는 거 처음이에요. 도시에 사는 신부님과 산골의 스님, 옷자락 한 번 스칠 기회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손꼽아 기다렸다는 오늘의 만남. 보리 스님 따라 산골 작은 암자를 방문합니다. 누가 살긴 할까 싶을 만큼 외딴 산중에 자리한 동자암. 스님도 살고 어여쁜 꽃들도 피고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범해꼬리라고. 봄의꼬리? 범해꼬리. 범해꼬리. 이거는 다알리야. 다알리야. 네, 다알리 예쁘죠. 근데 진짜 장미보다 훨씬 화려하게 생겼네. 신선초. 얘가 종이꽃이에요, 종이꽃. 종이꽃인데 이게 감촉이 종이 들어봐요. 소리가. 소리가 네. 종이꽃이라 그래요. 척박한 산중일지라도 꽃 틔우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노라 손수 심었다죠. 스님은 이 꽃밭에 특별한 분도 초대했습니다. 풍경 사러 갔다가 여기 풍경 사러 갔다가 나왔길 마침 손님이 두 분이 나온 거예요, 경매로. 그래서 오늘 참 좋네 하고 그래도 괜히 다른 사람 산 것보다 제가 샀어요. 손들어서 사가지고 딱 여기다가 딱 앉혀가니까 너무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냈죠. 아기 천사까지. 아기 천사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질감이 없고 굉장히 조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네. 마음의 빗장 열고 가만히 바라보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테죠.
한숨 돌릴 겸 차 한 잔 우려냅니다. 네. 어린 잎이니까. 좀 힘들긴 했었죠, 올라오실 때. 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또 고비가 있고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차 한잔 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다. 귀신이야는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요. 다 서로 인간과 인간관계니까 좋죠. 스님이 직접 재배한 귀한 차까지 대접받았으니 슬슬 손 좀 보태야겠습니다. 신부님이 산 아래서부터 짊어지고 올라온 꽃들을 옮겨 심기로 한 건데요. 호미지를 몇 년 차세요? 엄청 정말 자연스럽게 대가처럼 잘하시는데. 홈매질을 많이 해봤죠, 어릴 때. 풀 뽑고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너무 갑자기 죄송해지네. 뭘 죄송해요. 너무 재밌어요. 부처님 마리아 성상 있는데 우리 스님이랑 신부님 같이. 지금 한번 심어보시겠어요? 서로 약간 혐오하고 싫어하고 갈등 있고 이럴 때 이렇게 조금 더 조화롭게 함께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죠? 같이 해봐야 돼. 같이 뭔가를 해보고. 꽃도 같은 색깔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맞아요. 다른 색깔이 또 조화롭게. 어울리니까. 여기가 저희 텃밭이에요.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여기가 고구마 감자밭이에요. 감자. 우리 고추, 토란, 꽃밭이고. 웬만한 먹을거리는 산중 이 텃밭에서 해결한답니다. 제가 우리 신부님 오기만 기다렸나 보다. 왜요? 진작에 원래 그 하지 감자니까 예. 진작에 캤어야 되는데 예. 안 캐고 놔뒀어요. 혹시 조금 더 클까 봐. 자연의 때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이젠 농사에 도가 텄다죠. 이쪽에는 좀 알이 굵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구나. 여기 제일 알이 굵은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네? 오! 일단 쉬운요.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작지만 가슴 뭉클한 이 기쁨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오늘 수확한 것 중에 가장 큰 감자입니다. 제가 캤습니다. 아, 역시 역대급 감자를 제가 캐고 말았습니다. 여름 햇살에 빨갛게 익은 복숭아 한 알도 사이좋게 나누는 두 분. 그러죠. 근데 자연의 맛이. 자연의 맛이요. 맛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자연의 맛이야. 암자엔 전기도 수도도 없습니다. 이 샘터가 유일한 식수죠. 물 한 바가지도 번번이 길어다 써야 하는 형편이지만 불편도 기쁨으로 알고 산다는데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아이고 신부님 머리도 감겨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머나 시원하나. 아유, 제 평생에 처음 해봐요. 뭐요? 여기서. 만난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벌써 이심전심. 신부님 오셔가지고 좀 고생 많으시네요. 밥값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살림 어쩔 수 없어 이제. 네. 서울에서 이곳까지 먼 걸음을 해준 신부님을 위해 절집의 여름 별미를 준비합니다. 비빔국수 먹을 거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산에 있는 거니까.
생각만 해도 빙그레 웃음이 난다 해서 스님의 웃음, 승소라 불린다는 국수. 특히나 물이 귀한 이곳 동자암에서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네요. 품 들인 김에 향긋한 녹차 주먹밥까지 차려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정말. 다 자연의 맛. 사찰 음식은 처음이에요.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아 진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요한 말씀하세요. 또 상대성이에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변해. 종교, 성별, 사는 곳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격 없이 실컷 웃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 밥 한 그릇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던 하루. 제가 뭐 드릴 것은 없고 저는 저리 오면 뭐라도 하나씩 드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내일 미소 갔나요? 네, 미소 갔나? 신부님도 스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분명 좋아하시겠죠. 스님과 신부님이 나란히 발맞춰 걸어갑니다. 야 이거 아까 우리가 캔 거잖아요. 네. 야 진짜. 이런 게 맛있어요. 진짜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죠. 와. 한나절 만에 자연의 참맛을 알게 됐다는 신부님. 서울에서 먹는 감자 맛이 나고. 그래요? 우리 같아서 그런가. 삶도 인생도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이런 본래 이런 담백함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화도 많이 내고 못 참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산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 한 번씩 오면 나를 찾을 수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그래서 저희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그럼 자기를 찾는 거죠. 자기를 찾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본래의 그치. 어떤 그 삶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엄숙한 도심 속 성당을 벗어나 산중 암자에서 보낸 하루. 이번 여정에서 신부님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현실에서 그런 여행에 느꼈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삶 안에서 참선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아유, 이제 네. 하산하십시오. 하산하겠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건 없고 네. 선물 하나 준비해서. 뭐예요? 이건 아까 저씨거 딴 거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씨앗이니까. 씨앗이니까 심으시고 네. 이건 제가 선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기억해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내일 그거 보면서 오늘도 하루도 행복하게. 네. 또 그럼 제 언제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뜨거졌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예. 네. 하산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너무 귀하신 분 오셔서 그런 날씨도 도와줬고 참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떠나는 길에 색색이 어우러져 더 아름답던 산중 꽃밭이 떠올랐습니다. 달라서 더 조화로웠던 신부님과 스님처럼 말이죠. 산줄기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지리산. 그 너른 품자락에 금수함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남자는 북적이는 날이 많은데요. 사찰 음식 대가 주지 스님에게 절밥을 전수받으려는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삭발할 때 골 메운다고 찰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찹쌀도 귀해서 흰 찹쌀만 먹었지만 요즘은 이제
잡곡도 흔해지고 물질도 흔해지니까 영양밥으로 해서 먹습니다. 보름에 한 번 돌아오는 삭발일. 금수암 가마솥에 김이 오릅니다. 같이 넣어서 밥을 지을 거야. 돼지 감자도 이제 갈아서 물로 잡기도 하고 센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려놓은 걸 이용해서 육식하지 않는 절집에서 콩은 일당백을 하는 식재료죠.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영양밥이지. 그냥 찰밥이 아니라 영양가 있게 이 하나만 먹어도 풍족하게. 사찰은 봄에 완두콩부터 가을 울타리콩까지 내 콩을 밥에 넣어서 먹어요. 콩물을 내서 밥물을 이렇게 내줘요. 돼지 감자하고 검은 콩물하고 어우러져서 밥이 아주 맛있죠. 우리가 굳이 부족하다고 단백질이 뭐 다른 걸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콩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불가에서는 밥을 짓고 밥을 먹는 일조차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으로 삼는다죠. 스님들은 밥으로 공덕을 쌓습니다. 불을 잘 지피려면 스님 어디로 나무를 넣어야 될까요? 스님은 저 서울 스님이 서울 스님이라 불 때는 거 안 해봤구나. 네. 이 가운데 숨구멍을 놔둬야 돼. 가운데요? 가운데를 막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렇지. 그리고 이 나무가 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저 기둥으로 연기가 저 불이 다 나가버리니까 소 중앙에 오게. 메주를 쓴다던가 이럴 때는 고기는 봤지만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질병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보다 어떻게 먹을까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 삶을 꾸리는 가장 근본적인 먹는 일에 대한 성찰로 30여 년 세월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밥을 짓습니다. 야나, 너는 도시에 살아서 산골 체험을 안 해봤잖아. 아니요, 저 산골 체험 열심히 해요. 시키는 건 해야 돼요. 빠르고 편하게 먹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밥상을 배우러 찾아옵니다. 이게 가지나무예요. 참조. 아이고야,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고. 대한 스님은 식재료를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직접 농사지었습니다. 산초나 제피처럼 네. 산슈 성분이 이제 구충제 역할을 해. 얘는 그냥 순을 그냥 먹어도 돼요. 얘는 생식도 가능한 거거든. 나연아, 네? 너 이리 와서 생식 해봐라. 이거 먹어봐. 어떤가? 전혀 거슬리지 않지? 진짜 엄청 고소해요. 그 약간 참깨 맛? 깨맛이 나? 깨맛. 그렇구나. 엄청 고소해요. 스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거 모르고 지나가지. 모르고 지나갔어. 이거 구충제 먹을 효과가 있다니. 이걸로 그 채술에 대해서 국수를 해주셨는데 진짜 맛이 깊고 시원하더라고요. 가죽으로 채술을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는 신입이라서 이제 두 달째입니다. 세 달째지. 세 달째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엄마 통해서 좋은 기회로 지금 수업을 듣는데 확실히 몸에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 사찰 음식 하면 대부분 전통적이고 뭐 고루하고 옛날 음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음식이거든. 왜? 우리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내가 수업을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와, 우리는 마트에 가면 다 했는데 너희는 가난한 나라에서나 하는 땅에서 뭘 줍고 자꾸 파고 이러냐. 네.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 그럼 내가 그러지. 아니야.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고 건강을 챙기고 자연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야. 청정한 땅에서 맑은 물과 햇빛, 바람을 품고 자란 재료를 구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데요. 조심해서 내려와. 네.
입보다는 마음으로 먼저 먹는 한 그릇을 위한 과정이 지난합니다. 그렇지. 이파리 띄고. 이파리는 못 먹어. 지금 너무 세서. 됐어. 이렇게 됐네. 아니 근데 그래도 해봐야지. 뭔지를 아니까 저희가. 배고파. 배고파. 스님에게 절밥을 짓는 건 참선이자 세상 사람과 나누는 보시. 마음과 몸의 본성을 찾는 음식을 개발하고 나누기 위해 무치고 볶고 끓이고 찌고 덮어가며 꾸준히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 오디도 뭐 쓰세요? 아, 저희는 이제 소스 만들어서 죽순 상추파이 같은데 이제 바르잖아요.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하고 소금 넣고 그냥 같이 믹싱해가지고. 억수로 맛있죠? 사찰 음식은 단순히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료를 구하고 만드는 일부터 먹고 정리하는 일까지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음식 하나가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몇 번의 손을 거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손이 많이 것 같아요. 손이 간 만큼 맛있겠죠? 사찰 음식은 수행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마다 이렇게 가릴 때 일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밥 최고의 양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 비울수록 소박하고 정갈한 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된장하고 고추장. 네, 여기 가죽 다진 거. 갓 따온 참중나무 새순 쫑쫑 썰어 넣고 된장, 고추장 넣어 빚는 장떡. 오신채를 먹지 않는 스님들에게 참죽 장떡은 산중 별미랍니다. 육신이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찰 음식은 또 스님들한테 특화가 돼 있잖아요. 스님들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상추 파이 만들기 위해서 감자전 만드는 거예요. 우리미를 넣고 부침개처럼 부쳐야지. 부침개는 부치잖아요. 살살 펴바르듯이 펴서 감자를 얇고 둥글럭적하게 전병처럼 부쳐내고요. 내가 아니네 이러면서. 감자 냄새 기가 막히게 좋다. 얘는 어디 소스인데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유, 그다음에 소금, 배를 조금 갈아서 같이 넣어요. 그 위에 삶아 채친 죽순을 올리고 너무 많이 넣으면 두꺼우면 안 돼. 안 말아지니까. 그 위에 적피망을. 적피망과 상추를 올려줍니다. 여름은 채소가 잎의 영양분을 모으는 시기라 몸을 들뜨게 하는 열을 가라앉혀준답니다. 한여름에 먹어야 더위를 식혀주지. 이걸 겨울에 먹어봐. 재채기 하고 콧물 나고 몸이 차지지. 그리고 말 때 김밥 말듯이 잘 돌돌돌 해주면 돼. 그리고 얘가 됐을 때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 대한스님은 사찰 음식 하면 밥과 나물로만 차리는 심심한 채식 밥상이라는 편견을 깨는 다채롭고 맛깔나는 음식을 차려냅니다. 최고. 맛이 엄청 상큼해요. 그렇지. 불가에서는 국수를 맛있어서 스님을 미소 짓게 한다 하여 승소라 부른다죠. 국수는 수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위로였습니다. 생생한 초여름의 기운을 담은 음식의 향연.
기다림과 정성으로 정갈하고 조화롭게 한 상이 차려집니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 공양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맛을 음미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삶의 이치를 깨닫고 만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이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의 음식이죠.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절밥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맛도 담겨 있답니다. 내가 처음에 그래도 1세대로 시작을 해서 사찰 음식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건강에만 너무 치우쳐서 사찰 음식의 그 좋은 면,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성찰, 함께 먹는 거, 차별심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 싹 빠지고 그냥 얘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앞으로 후배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사찰 음식을 통해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반갑고 좋죠. 사찰 음식 수업이 끝나고 비로소 찾아온 고즈넉한 시간. 네, 저하고 자매간이죠. 어머니가 같은 언니 스님, 지은 스님이라고 합니다. 26의 대한 스님을 부처님 앞으로 이끈 이는 바로 친언니였습니다. 이렇게 자 맛있게 먹어요. 네, 좋습니다. 부드럽고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니까 스님들이 자주 왕래하시고 그러니까 되고 싶었고 우리 대한 스님은 동네에 선생님이 수녀가 되셔서 거기 들락거리다가 수녀원에 간다고 갔는데 안 맞았나 봐. 나와가지고 다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스님한테 갔지. 결혼을 하기 싫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 너도 깎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깎자. 그렇게 출가하고 고초도 겪었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팠거든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 절에 들어와서 온갖 병고를 다 겪었어. 그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업장 소멸하느라고 정말 많이 아파서 이 음식이 그 섭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제대로 익혀서 똑바로 알면 좋지 않나. 음식이 곧 삶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스님은 먹는 일에 매진해 사찰 음식 명장이 됐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음을 쉬고 그냥 무심하게 잠시 앉아있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지사분 사대와 이 우주에 있는 지사분 사대가 막 대합이 돼서 그냥 편안해지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음식을 욕심내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새삼 묻게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조금 높죠. 길지 않은데 갑자기 이제 갚으니까 그게 힘드는 거야. 네. 혹시 한국 사람 아니신 것 같으신데? 네네. 예. 인도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다 인연이 달아서 왔죠. 인연이죠 인연. 이거 내가 와가지고 새롭게 투도가지고 리모델링 했어요. 4년 전에. 진짜요? 네.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배구남 주지 스님이 된 도엄 스님.
이것도 새롭게 지어놓은 거야. 내가 직접 만들어놓은 거야 이거. 직접 파는 거지. 나 이런 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냥 나도 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야지 해서 하루에 다 봤지. 수풀만 무성했던 암자를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야무진 스님 손끝에서 소박하지만 근사한 암자가 탄생했죠.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암자지만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답니다. 장군바위라고 하는데 자장열사 제일 마지막 머물면서 선일기도를 여기 하면서 마무리하셨다고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 있어요. 옛날부터 이 절이 유명하고 기도 토론은 온전히 새 거야.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그거 이제 늦지 말고 열심히 한번 소원을 빌어보세요. 올해 소원이 네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건데 그 시원하는 거는 밖에 시원하는 거 소원을 하면 안 되고 안에 마음속에 시원해야 돼. 이 안에 시원해지면 밖에 저절로 다 시원해져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법, 그 비결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암자를 단장하는 도엄 스님. 재 지내면 윗배 태워놓은 거죠. 그리고 영가들의 옷 태워줄 수 있게. 이것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시멘트 만드는 스님을 처음 봬요. 아이고, 하면 다 되는 거지. 벽돌 있잖아요, 스님. 벽돌 위에다가 갖다 놓고. 작은 암자일수록 스님들이 해야 하는 일이 많다죠. 2년 전 가르침을 얻기 위해 배구나무를 찾은 동준 스님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저번에 하고 이제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발 맞춰 착착 진행되는가 했더니 갑자기 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나가는 비인가 싶었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이제 한 줄라도 마무리하고. 주의 스님은 답이 없어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 삶에서. 더우시면 배고남이 오세요. 지금 당장. 돈도 안 듭니다. 월 가는 날. 아이고, 시원하네.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 덕분에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청량한 빗소리와 함께 향긋한 커피 타임을 가집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비 오면 좋으세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도 좋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좋고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좋고 또 여름에 가뭄이 한번 심하게 왔었는데 그럴 때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구나 그것도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배구남에 와서 그런 것들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 몸으로 좀 많이 느끼면서 감사함, 고마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덥다는 평범한 자연의 이치, 그렇게 배워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여름 날씨라지만 언제 비가 쏟아졌나 싶게 쨍한 하늘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아이고 배우려면서 저 며칠 있다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말. 아이고. 저희가 초하루 기도 항상 하거든요. 초하루 날 웬만하면 올라오려고 해요.
햇수로는 지금 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거든요. 저랬더니 너무 더워요. 오는 동안 땀 흘리고 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속에 있던 게. 그런 게 수행 아닐까요? 비워지는 거? 땀과 함께 근심 걱정 비워내는 수행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이제 감자 키우러 가야죠. 너무 더워요. 아까 뭐 다 있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행이요. 암자 뒤편에 산밭으로 향했습니다. 스님들이 정성 들여 가꾼 보물 창고라는데요. 아니 이게 감자밭 맞아요? 네, 맞아요. 며칠 사이에요. 정거리 됐어요. 풀밭에 내버렸어요. 하지만 낯질 몇 번으로 풀을 걷어내자 숨겨둔 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와! 감자가 나왔어요. 우와! 왕건이야. 우와! 대박. 그죠? 농사 잘 지었네요. 올해는 풍년입니다. 우와! 주먹 2개. 이 정도 커야지 감자. 지난 봄에 심어두고 별다른 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고맙게도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네요. 땀 흘리는 만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하느라 요새 요리밖에 내친 김에 옥수수 수확까지 나섰습니다. 뭐 비료기나 거름도 안 넣고 그냥 재미삼아로 그냥 심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크는 거 완전히 많이 크는 거죠. 멧돼지들에도 와서 벌써 먹었어요. 일단 먼저 멧돼지들에 먹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 먹는 거죠. 두 번째. 네, 이렇게 보면 맛있게 생겼어요. 실하게 생겼는데. 네네. 약을 안 쓰기 때문에. 씨만 뿌리면 잘 자라줍니다. 더위에 땀도 한 바가지 흘렸겠다. 이제 더위를 달랠 차례. 이거 맛있게 먹어야지.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 한 사발이면 뼛속까지 시원해질 터.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냥 오실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은영 씨 잡. 이런 게 바로 여름의 맛이겠죠. 언니. 와 맛있네. 언니 마셔볼까? 신도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너무 맛있어요. 여기면서 스님이 겉보다는 속이 시원해진다 그랬거든요. 저는 겉이 너무 시원해요. 속보다. 우리 스님 거짓말이에요. 겉이 너무 시원해요. 이번엔 아예 아궁이 앞에 자리 잡은 도엄 스님. 양손 놓으면 잘 타요. 아, 송진처럼요? 불 앞에서 불 때우고 이거 힘드시겠는데요? 이거 지금 여름이니까 좀 덥고 힘드는데 근데 이제 더워가지고 뭐 짜장 내고 화를 내고 이기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짜장 날 필요 없어요. 짜증 안 나는데 땀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땀은 무조건 땀은 나오게 돼요. 줄줄 나와. 이왕 흘린 땀 마음껏 쏟아내기로 작정하셨나 봅니다. 직접 기른 감자와 옥수수는 이렇게 가마솥에 쪄야 제맛이랍니다. 그 시간 보살님들은 점심 공양 준비 한창입니다. 대박! 완전 잘했어요. 오늘의 주 메뉴는 국수, 암자의 여름 별미랍니다. 땀이 막 나고 있어요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 시원한 국수 한 그릇이면 극락이 부럽지 않다죠? 미리 우려 시원해진 국물 붓고 고명까지 올려주면 사찰 별미 냉국수 완성. 고소하게 입맛 돋우는 파전에 두부까지 더하면 보양식이 따로 없죠. 잘 먹겠습니다. 뒤에가 너무 예쁘신 거 먹어보다.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여름에는 그쵸 많이 먹죠. 단맛도 없고 그러니까
인도 스님들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갖다 줘요. 근데 그 대신에 저녁은 5불씩.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절해서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제 먹고 싶은 거 이제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매달 보살님들이 오면 감사하죠. 그 사이 감자와 옥수수도 마침맞게 익었습니다. 도엄 스님의 땀으로 쪄낸 감자와 옥수수 맛이야 말해 뭐할까요? 아유 맛있네. 옥수수 단내가 느껴져요. 많이 드셨는데 또 들어가세요. 그럼요. 간식배는 따로 있는데? 옥수수배는 여기야. 스님도 원래 인도 분이신데 여기 와서 사시다 보니까 주식이 되셨어. 이런 게 강원도의 여름이겠죠. 자, 하나씩 가져가요 이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스님 가겠습니다. 무거운 두 손만큼 넉넉한 마음 안고 가는 길.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 나누면서 먹는 거지. 예, 그게 공덕이야. 보살님들이 행복하면 그거 보고 나도 행복하는 거지. 서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다음 날 도엄 스님 목탁 소리로 시작된 산사의 하루. 하루도 거르지 않고 5시면 시작되는 새벽 예불은 새로운 아침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드러운 거를 먹는 거지. 이 입이 맛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우리 고향 말로는 아밀리, 신맛. 도란이 조금 이제 간절하잖아요. 그럼 이 신거를 넣으면 그 간절함은 없어져요. 아침 공양은 도엄 스님 특별식. 된장과 비슷한 태국 양념을 풀어넣고 각종 채소와 밭에서 딴 토란을 넣어줍니다. 한국의 살짝 음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도 음식이 생각하면 됩니다. 날씨 더울 때 쓴맛이 쓴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밥하고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반찬도 필요 없는 단출한 수행자의 밥상.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벌써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드세요. 스님이 거르지 않는 아침 일상 하나 더 있답니다. 바위에서 갖는 명상 시간. 자연의 품에 안겨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절로 마음 수행이 된다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장내일도 필요 없고 호환내일도 필요 없고 그냥 오늘은 덥구나. 또 추우면 오늘은 춥구나. 비 오면 오늘은 비 오구나. 그냥 내가 어디 조용하는 데다가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하면서 이 더운 여름 행복하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평범한 이치를 깨닫는 시간. 스님 마음 피서 잘하고 갑니다.